네, 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간단한 오브젝트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나무 판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툴을 눌러 갖고 큐브 3D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T를 눌러주면은 이제 3D 모드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ake Polymesh 3D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스culpting을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툴 메뉴를 열어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큐브가 안에 들어있고요. 우선 마테리얼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 마음에 드는 마테리얼로 바꾸셔갖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납작한 판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W를 눌러주면요 이와 같이 조절 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각형 버튼 눌러 갖고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Q로 넘어가면은 이제 스culpting 모드로 들어오겠고요. 그 다음에 Shift F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와 같이 와이어프레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G 리메셔를 사용을 해갖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리메셔에 오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메뉴가 보이는데 타겟 폴리곤스 카운트가 5로 돼 있는데 이 숫자 1이 1000개씩 폴리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5라고 되어 있으면은 5000개 폴리곤 카운트를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은 지금 현재 폴리곤이 몇 개인지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G리메시를 하면은 이와 같이 꽤 많이 이렇게 폴리곤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기 한 다음에 어댑트 버튼을 키고 하면은 이런 그 구석 자리에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살아야 될 곳에 폴리곤을 더 많이 분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고서 G리메시를 다시 돌리면은 골고루 5000개가 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보다 더 훨씬 폴리곤이 많이 줄었죠. 이번에는 거의 5000개 가깝게 폴리곤이 분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스culpting을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빌드업으로 우선 좀 큰 자락에 큰 디테일부터 먼저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버튼을 누르고 구석 이 판자가 마모도가 된 것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자가 구석에 좀 깨진 듯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를 누르고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두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플리케이션이 되는데요. 아직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W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폴리 그룹이 다른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색깔이 되면은 W를 눌러서 조절키를 킨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폴리그룹 별로 선택이 따로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자리를 이동할 때나 이렇게 편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요 한번 두플리케이션이 더 되고요. 3개 이상이 되어갖고 이제 컨트롤 W를 누르면은 나머지 색깔이 똑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 판넬마다 각 색깔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른 메뉴를 써야 되는데요. 폴리그룹스 메뉴에 와서 오토그룹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각 판넬마다 색깔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한 번만 더 두플리케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오토그룹을 눌러주면은 폴리그룹을 확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에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다 마스크를 지워주면은 네 가지 색상의 폴리그룹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부터 다시 패널을 스culpting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살짝 클릭을 해보면은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클레이 빌드업을 꺼내고 스culpting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구석에 가장 마모도가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나무가 약간 깨진 듯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클레이 빌드업을 사용을 해갖고 구석에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넬을 이제 스culpting을 하고 싶으면은 다시 W, 그 다음에 마스크 지워준 다음에 두 번째를 클릭을 해서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리고 클레이 빌드업으로 조금 디테일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세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Q 눌러갖고 다시 3D 모드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도 클레이 빌드업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마스크를 지워준 다음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D를 눌러 갖고 서브 디비전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 서브 디비전을 높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스무스가 적용이 돼 갖고 이런 날카로운 질감 재질 표현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의 옵션에 있는 스무스 버튼 이거를 끈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면요, 폴리곤이 올라갔고 서브 디비전이 올라갔는데도 뭉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끄고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충분한 한 100만 개 이상 폴리곤으로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빌드업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테리얼을 좀 바꿔갖고 잘 보이는 걸로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조금 전반적인 나무 질감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D를 눌러갖고 서브 디비전을 조금 내린 다음에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질감을 낼 때는 조금 내려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파인 거나 아니면은 조금 큰 데미지 위주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굉장히 랜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중간에 깨진 것도 좀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댐 스탠다드로 조금 이제 파인 부분들을 좀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무 결 표현하는 데 위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특성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줄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를 하고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브젝트를 만들더라도 그 특징을 알면은 이와 같이 금방 스culpt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culpting을 먼저 하기 전에 각 오브젝트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서 시작되는 이런 크랙도 점점 이렇게 자리를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스트로크라고 하더라도 지금 30만 개로 이렇게 내려서 작업을 하면은 더 표현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려갖고 작업을 해주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클레이 빌드업으로 와서 또 강조할 부분들은 더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을 한 번 더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사용을 할 건데요. 마스크 옵션을 자 열어보면은요, 여기서 마스크 바이 캐버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캐버티가 있는 곳에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을 살짝 클릭하면 인버트가 되죠.
그리고 뷰 마스크를 꺼줍니다. 그러면은 마스크가 씌워져 있지만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로크를 하면은 이와 같이 마스크가 씌워진 곳에만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더 강조를 시키고 싶은 곳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마스크 옵션은 진짜 유용한 것들이 많으니까 물체나 때에 따라서 다른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마스크랑 활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지우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이제 더 이상 씌워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이맨 브러쉬, 인솔 메쉬 브러쉬를 활용을 해갖고 작업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를 누른 다음에 적당한 IMN 브러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 같은 거를 박아갖고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볼트 헤드를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브 디비전이 여러 개 있는 오브젝트에는 IMN 브러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오메트리에 가서 서브 디비전을 지어 준 다음에 한 서브 디비전 단계만 남겨둔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방법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갖고 꼼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드를 해서 아무 오브젝트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방금 넣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볼트 헤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오브젝트는 어떻게 하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방금 그 만들었던 볼트 헤드가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반전을 시키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 놓으면은 이제 큰 오브젝트가 이제 반전이 됐고, 저는 계속 이제 볼트 헤드를 IMN 브러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odify Topology에 가보시면은 Delete Hidden이라는 게 있어요. 방금 숨겨놨던 오브젝트를 딜리트 하는 겁니다. 지워주면은 이제 이 레이어에는 볼트 헤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본 오브젝트에 와보면은 아까 서브 디비전을 안 지워도 됐죠?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다시 돌아와 갖고 클레이 빌드업으로 이제 주변을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크랙도 더 만들어주고 볼트 주변으로 뭔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볼트에서 다시 와서 마스크 지워준 다음에 여기도 좀 마모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너무 깔끔하지 않게 이렇게 한 번씩 툭툭툭툭 쳐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오래된 볼트 느낌이 나갔고 판자랑 좀 느낌이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활용 정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아까 마스킹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건데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자, 인버트 시키고 뷰 마스크 치워준 다음에 여기서 인플렛을 살짝만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만 마이너스 0.3 요 정도. 그리고 마스크를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렛은 이제 이렇게 약간 공기를 주입을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갖고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주입을 시켜갖고 디테일들 좀 강조하면서 활용 정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나무 판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팁과 노하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